커피를 장기간 오래 섭취하면 뇌의 특정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 영국의 저명한 수면 관련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닥터네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잔 하셨나요?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정말 생명수 같은 존재죠. 저도 영상학과에 있었다 보니까 매일 깜깜한 암실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카페인 수혈 없이는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하루에 3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커피를 마시면 더 집중이 잘 되고 잠도 깰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커피의 핵심 성분은 카페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뇌를 쓰고 활동하다 보면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아데노신이 뇌 속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피곤해, 졸리다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착 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아직 피곤한 상태가 아니네 하고 착각해버립니다. 즉 실제로는 피곤하지만 필요한 신호를 차단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카페인은 우리 뇌를 속임으로써 집중력을 더 높이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잠 깨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매일 많이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좀 찜찜할 때도 있잖아요. 현재까지 장기간의 커피 섭취와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몸에 좋은 효과도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이미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바로 커피를 장기간 오래 섭취하면 뇌의 특정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실제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영국의 저명한 수면 관련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162명을 대상으로 평생의 커피 섭취량과 수면의 질을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MRI를 촬영해서 뇌에 있는 특정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송과체입니다. 참고로 송과체란 뇌 뒤쪽에 있는 작은 주머니처럼 생긴 구조물인데요. 이 송과체에서 바로 그 유명한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는 잠들고 아침에는 깰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사실 그런데 원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송과체의 부피는 정상적으로 좀 감소해요. 보통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일찍 일어나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멜라토닌 양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에 3잔씩 20년 이상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송과체의 부피가 무려 20%나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과도한 커피의 섭취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송과체의 부피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멜라토닌의 양도 감소하고 수면의 질 저하와 삶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멜라토닌이 단순히 수면만 조절하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바로 면역력, 항산화 작용, 또 심지어는 항암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멜라토닌의 감소는 수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는 뇌뿐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심박수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또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카페인의 농도가 감소하면 혈관이 다시 확장될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몸에 해로우니까 끊어야 될까요? 아니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커피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커피는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은 항산화 물질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칼슘 대사와 근육 수축에 관련해서 운동할 때 더 효과를 높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커피는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하도 많은 분들이 커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카페인의 적정량을 정해놓고 있어요. 건강한 성인기 중 하루 400mg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400mg은 커피 대략 몇 잔 정도일까요? 이게 사실 커피 종류나 브랜드마다 너무 달라서 딱 몇 잔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본다면 한 잔에 약 150에서 200mg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잔 정도까지는 무리 없게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의점 커피나 믹스 커피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라벨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루 동안 내가 마시는 카페인 총량을 한번 제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페인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카페인 커피도 있죠.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아예 제로인 것은 아니고요. 대략 2에서 10mg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커피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니까 카페인이 부담되시거나 혹은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커피가 주는 즐거움과 많은 장점들 물론 누려야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관심을 가져서 적정량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